방으로 흩어졌으니.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수신료 징수 방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기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 자본의 위협과 비대칭 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KBS 공채 11기 탤런트 이용진 배우는 국립극단에서 연극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85년 입사한 후 40여 년 동안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악화로 KBS 대하 드라마가 제작 중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터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저들을 만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였어. 이미 군사가 동원이 되었어. 예, 형님. 폐하께서도 할 테면 하자 하는 말씀이 아니시냐. 그럴 바에는 우리도 그칠 우리 봐야지. 탤런트께서는 2002년도에 제국의 아침에 그 드라마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 활동 어떠세요? 네, 요즘도 뭐 나름대로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연기 생활은 제 이제 나이대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연기의 배역의 한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출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많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또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KBS 공채 11기 탤런트 당시 네. 출연했던 드라마는요? 제가 85년도에 KBS 공채 11기로 연기 생활을 방송 쪽에 이제 입문을 했는데 뭐 많은 드라마를 했었죠. 그 뭐 단역도 하고 뭐 초창기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의사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현대극부터 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2년도에 대학 드라마 KBS 제국의 아침이라는 그 프로에서 평주의 박승위라는 그 주인공 역을 했었죠. 지금도 뭐 나름대로 이제 드라마 자체는 좀 많이 저희들이 출연할 수 있는 그 배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기회가 되면 출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그러면 혹시 이 방송국에서 드라마에 출연해달라고 섭외는 안 옵니까? 섭외 자체가 이제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저희들이 좀 뭐 평상시에 그 PD 분들하고 이제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그분들하고 많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퇴직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새로운 그 PD들, AD로 이제 이렇게 입문을 하셔가지고 PD 되신 분들하고는 또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편수도 줄고 배역 자체도 나이에 따라서 제약이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방송 출연하는 게 애로점이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한때는 네. 연극을 하고 네. 또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연극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KBS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예. 기자 활동을 해서 지금도 사회에 나가서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연기자로서 생활하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어요? 어려운 점은 뭐 너무 많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상투적인 그런 얘기 같습니다만은 또 이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0대 1 가까운 그 경쟁을 뚫고 85년도에
방송에 입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월급을 받는 거는 전속 기간인 딱 2년 동안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로 풀리면서 자기가 출연이 없다 보면은 전혀 수입이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이제 공채생들이 많이 겪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채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방송에 입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움이 더 큰 편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방송에 입문하는 과정은 당당하게 이렇게 공채생으로 입문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특채생으로 또 입문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그리고 나중에 재연 프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재연 배우라는 사람들이 또 방송 활동을 하는 이런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채생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등급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료가 높다 보니까 방송에 그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는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차츰 거기에서 멀어지는 편이고, 오히려 이제 재연 배우들은 좀 출연료가 저희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그분들을 선호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방송에 출연을 거의 그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뭐 막말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뭐 우리 선배님들 중에 식당이다, 아니면 뭐 투잡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급 직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속칭 노가다라는 것도 한 달 반 정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하고는 또 체질적으로 또 안 맞고, 일례를 들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일인데 이 노가다라고 하는 막일을 한 달간 반 정도 여름철에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 이문동에 있는 그 뭐 대학이에요. 그 대학병원에 벽돌 건물로 되어 있는 그 내부를 철거하는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일을 하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업체에서 방진 마스크도 제대로 제공을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현장을 나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내부에 이제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 벽돌 이제 분쇄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파쇄를 하다 보니까 먼지 그런 먼지가 없어요. 어마무지한 먼지가 있는데, 일반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폐자재들을 벽돌이다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날르는 역할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그 한참 지금 뭐 지났는데, 요즘 그 기관지 쪽에도 좀 안 좋아서 결국은 그쪽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힘들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 하는 게 많죠. 힘들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서 네. 그 출연도 많이 했지만은 네. 2년 동안 계약을 했죠. 네네. 그때 당시에 근무 조건은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이라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채 일반인들이 저희들 이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당연히 퇴직금이 있고 월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채생이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송사에서 공채생 연기자, 탤런트들을 모집을 중단하는 게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못 지는데 그렇게 힘들게 모집을 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나락에 빠뜨리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공채생을 안 뽑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가 네. 이제 그 대학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이 처우 개선은 전혀 안 됐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 저희들도 그 방송 연예인 노동자가 있어요. 지금 형성이 돼서 오랫동안
연기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복지 문제랄지 출연료 문제랄지 출연료 현실화 그리고 이제 그 출연료를 제때 이렇게 못 받는 지금 뭐 거의 90% 이상이 본사 제작이 아니고 외주로 이제 입찰을 해서 드라마나 아니면 뭐 프로들이 많이 외주 프로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 영세한 그런 업체에서는 결국은 출연료를 못 주는 왜냐하면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게 이제 좀 뒤에 나름대로 뭐 출연료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무관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망해가지고 배우들 출연료를 못 주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K-팝은 아주 네. 성공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네네. 우리 드라마나 연극 네. 이런 무대 예술, 종합 예술은 좀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지금 K-팝이나 아니면 그 한류 열풍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 그 혜택을 연기자들도 사실은 그 분야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층이 극히 일부라는 거죠. 뭐 어떤 뭐 사회생활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겠지만은 부익부 빈익빈이 여기만큼 그렇게 심한 그런 직종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좀 논의가 돼서 활발하게 좀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하반기 때 가을철 프로 개편 때 아마 드라마 연속극이 되겠죠. 아마 그 캐스팅이 어느 정도 좀 물밑에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진행이 된다면은 하반기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계획이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좀 고찰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장이나 이런 곳에도 꽤 많이 출연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출연을 했던 분이 내 노래가 있어서 내 노래를 부른 것과 그리고 기성곡을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고찰 그렇게 하는데 내 노래를 또 직접 한번 취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곡을 두 곡을 지금 연습을 해서 조만간에 녹음을 해서 탤런트 가수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해볼 생각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MC도 고찰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뭐 꼭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좀 있어요. 원래 탤런트라는 게 만능이라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탤런트가 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드라마 게임도 한번 90년도 초에 집계를 해가지고 PD를 통해서 그걸 오케이 사인을 받았는데 한 두세 군데 좀 수정을 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받아들여서 수정을 좀 해서 주인공을 제가 직접 또 하는 그런 프로였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었어야 했는데 습작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메이저 영화사를 접촉을 어느 정도 해서 시나리오를 좀 지금 탈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인쇄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게 잘 풀리게 되면은 그 속에서도 제가 노래하는 주인공 역을 하면서 채택이 된다면은 좀 여러분들을 불안관뿐만 아니고 스크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희망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